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증정 이벤트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하게 되어서요. 소개해 드릴게요. 초상 공부가 고3까지 간다.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어떤 인연이냐면요. 제가 이 선생님이세요. 네, 이 선생님의 그 책 쓰기 코칭을 해드렸었거든요. 지난 1월에 했었는데요. 이렇게 책으로 만나게 됐고요. 저자와의 만남 코너에 모시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는 사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한 증정 이벤트 책 좀 주세요라고 출판사에 사정해서요. 무려 20권이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카페에 가셔서요. 게시글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는 유튜브 뭐 광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좋은 책이니까 저희 카페에다가 증정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이뤄진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태승이라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민이 엄마를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아이를 부지런하고 바르고 예쁘게 키우셨던 수민이 엄마가 계셨다면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태승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그 아이의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 제가 1년 동안 같이 지켜보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저의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제가 교사라서 정말 좋았던 거는 잘 크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여러 가지 교육관에 따라서 아이들 색깔이 정말 다른데요. 정말 이렇게 훈훈하다. 나도 자식을 키운다면 저렇게 키워야지. 우리 아이는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이들을 한 해에도 몇 명씩 만나게 되었다라는 게 정말 큰 인생의 어, 공부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들께 태승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태승이는요,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책을 정말 즐겁게 봤어요. 뭐, 자기가, 남자친구고요. 제가 6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이예요. 근데 쉬는 시간에 뭐 하나 이러고 애들 저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냥 보면 그냥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책을 읽는데 재밌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정말. 이렇게 요새 애들 표정으로 보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볼 때 그 흐뭇한 미소 있죠. 그걸 태승이가 6학년 때 교실 구석에서 책을 보면서 막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막 혼자 소리내서 웃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뭔 책을 보나 궁금하더라고요. 가보면 늘 다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빠르게 막 계속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책을 빠른 속도로 읽어내고 있더라고요. 만화책도 보고 위인전도 보고 뭐 소설책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는데 책의 종류는 다양했는데 항상 태승이는 흥미진진한 눈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책을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아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뭐 태승이가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책만 읽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네. 저희 반 반장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착했어요, 아이가. 마음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선하다 보니까 그냥 뭐 막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대단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무난하게 반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시간이 정말 많아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마다 활동을 끝낸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학습지 하나를 푸는데도 10분이 걸리고 어떤 친구는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 10분 끝내고 10분 안에 끝낸 친구가 나머지 2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어떤 그 시간 활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태승이는 어김없이 막 바쁘게 자기가 읽던 책을 꺼내서 계속 또 집중해서 읽더라고요. 태승이는 당시에 우리 반에서 한 그 당시만 해도 막 순위를 진짜로 매기던 시절이었어요. 좀 오래됐어요. 5등에서 1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몇 등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등을 하고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친구들이랑 6학년 담임을 할 때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큰아이가 1년 동안 배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제가 그 6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1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우리 큰아이 태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도 정해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부를 매일 물어봐 주고요. 아들인지 딸인지 늘 궁금해 해주고요. 애기 언제 태어났냐 물어보면서 그냥 같이 키웠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좋은 기운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태승이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뭐 연락 끊긴 남자친구들은 많고요. 여자친구들은 엄청 막 진짜 애교스럽고 지금까지도 내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음, 물어봤는데 네. 정말 전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태승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전교권에서 예,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때 그 구석에 앉아서 만화책 보며 낄낄대던 태승이 생각이 막 나면서 아, 태승이가 5등, 10등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최상위권이 됐던 비결이 뭘까? 대치동으로 이사 갔을까? 그건 아니에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태승이한테 정말 아, 배우고 싶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인사를 잘했어요. 선생님이니까 복종해서 인사를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만날 때 늘 반가워해요. 친구들한테도 먼저 막 서슴없이 인사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였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얼굴이 까탈잡잡했는데요. 늘 웃음을 이렇게 머금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집에 갈 때도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초등 선생님들, 중고등 선생님들 지금 채널 보시면 진짜 100번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면 그냥 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 인사를 받으면. 태승이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임신해서 막 날은 뜨거운데 배는 불러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학년이면 수업도 많고요. 애들이 뭐 예쁠 때도 있지만 이제 사춘기라서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냥 태승이가 막 뛰어들어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 많이 나왔네요. 막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무 고맙게 1년을 태승이 덕분에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도 내 아이가 나중에 시원스럽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지금도 인사하는 거, 어른을 만나면 잘 알든 모르든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네, 강조해서 시키고 있어요. 막 목을 꺾어가면서까지도 네, 이렇게 시킵니다. 그게 이 아이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 거라는 거를 태승이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네. 마지막. 제가 태승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렇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책을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당연히 궁금하죠. 저도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던 시절이라서 더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쉽게도 저는 1년 동안 태승의 엄마나 아빠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뵙질 못했어요. 상담에 한 번도 오시지를 못했고요. 학부모 총회도 못 오셨고요. 예, 졸업식 때 오셨는데 제가 그날 아이를 낳는 바람에 졸업식에 제가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뵙고 싶었는데 두 분을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교육관으로 키우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태승이 저희가 지내던 그 학군이 뭐냐면 복숭아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면 복숭아가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마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복숭아 막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복숭아 축제도 열리고 막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태승이가 네, 가정 체험학습을 냈더라고요. 거기 체험학습 그 보고서 신청서에 복숭아 따야 돼서 복숭아 따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를 학교 안 보내고 복숭아 따는 걸 시키시려고 신청서를 내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아무리 농사를 짓는 지역이지만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태승이한테 처음이야? 이렇게 한 거 처음이야? 그랬더니 저는 매년 복숭아 따려고 학교 안 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태승이는 한 이틀인가 정도 체험학습을 내고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그 복숭아, 일종의 복숭아 체험이죠. 복숭아밭 체험을 하고 부지런히 복숭아를 따고 돌아왔어요. 얼굴이 시커매졌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태승이 보면서는. 아, 아,
지금 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시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니까 농부시죠. 엄마는 옆 학교, 옆 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오신 거예요. 초등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그 같은 지역 안에서는 계속 겹쳐요. 학부모총회 거의 같은 날 하고요. 네, 입학식, 졸업식 거의 같은 날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오실 수도 있는 행사들은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태승이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한 번도 학교에 오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태승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모습, 일기장 같은 데 보면 써 있어요. 아빠는 농사를 지으시고 엄마는 직장에 나가셔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른 생각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 부모님을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즐거운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훌륭한 부모님이시다. 이 두 분의 교육관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한참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요. 근데 그런 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육아가, 제 교육관이 방향을 잃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추스를 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나침반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태승이가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태승이랑 친했던 여자친구들, 그 친구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중반 네, 정도 됐을 거예요. 어, 갑자기 태승아 혹시 보고 있다면 선생님 연락 좀 줘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어머님들도 글쎄 제가 뭐 이렇게 키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키우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느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꼭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태승이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매생이 클럽, 매생이 북클럽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아이를 책을 읽어서 키워야 된다는 걸 태승이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어머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기운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 카페 세계론 채널등 생활에 오시면 막 열심히 책을 읽어서 표지를 찍어 올리고 한 줄이라도 느낌을 쓰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서 어떤 기운을 얻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맨 마지막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집단, 그 그룹의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기운이 좋아요. 저도 그 카페 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읽은 책 올리는 그 글을 보고 어머님들이 막 책 읽고 글 올리시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막 빨리 책 읽고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 책 읽은 거 사진 찍어 올리고 그거 하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무기력하시다면요. 그냥 이 버스에 같이 올라타세요. 타서 그냥 가세요. 예, 너무 많은 노력하지 말고 남들 하는 거 딱 그거만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책으로 키우고 예의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키우고 부모님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바른 아이로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아이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즐겁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의 노력들이 아이의 대학을 좌우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목표했던 아이가 기대했던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도전해서 성취해냈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카페에 오시고요. 카페에 오셔서 요 책, 네, 꼭 신청도 하시고 좋은 기운, 행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하루 잘 버텨봐요. 좋은 하루 되세요.